네, 오늘은 자필 유언 작성 시 유의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유언장의 작성 방식에는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것이 효력도 가장 확실하고 등기를 하거나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신데요. 그 상황상 자필 유언에만 이르고 공증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리 뭔가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고령이실 때라든지 몸이 안 좋으실 때 어떤 그 상속인들의 일부의 권유에 의해서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또는 우리 의뢰인분들이 갖고 오시는 자필 유언장의 작성 경위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령인 분을 모시고 공증을 받으러 가고 이런 절차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도 다른 유언장도 마찬가지지만 요식성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자필 유언 전부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은 전문, 즉 유언장에 써 있는 내용 전부를 직접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 부동산 중에 어떤 부동산은 자녀 누구에게 상속을 하겠고 내 다른 부동산 B는 누구에게 상속을 하겠고 어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이제 자필 직접 손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 월, 일, 즉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시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피상속인 망인, 즉 본인의 주소가 기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성명이 자서,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무인의 방법도 상관은 없고 도장, 어떤 도장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요식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판례를 살펴보면 작성 연도도 썼고 월도 썼는데 미처 일을 못 쓴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의 효력이 문제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법에서 명확히 정한 요건을 누락했으므로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실제 그 망인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어서 했고 유언장에 남아 있는데 일자라는 기재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효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망인이 본인의 이름은 전부 쓰셨는데 날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옆에 무인을 하시든 어떤 도장이든 이렇게 찍으셨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를 누락하는 바람에 이제 유언장이 전부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누락하면 안 된다. 또 쓰시는 분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필 유언장을 쓴 경우에는 부동산을 자녀 중 누구에게 상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그 유언장 플러스 다른 것으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자필증서 유언은 그 자체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의 검인 절차라고 함은 보통은 자필 유언장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받을 것이 있는 상속인이 법원에 검인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검인 절차에 따라 검인 기일을 정하게 되고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인 기일에 그 검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자필 유언장 원본을 지참하고 출석해서 그것을 제출하게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유언장의 기재 형식이라든지 유언장을 작성할 땐 누가 있었고 보관은 누가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전반을 확인한 다음에 이 유언장의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출석한 상속인들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이 봤더니 이게 망인의 글씨체가 아닌 것 같다. 그 요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출석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후속 소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언에 대해서 유효한지 확인하는 소송을 거치게 되고요. 만일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유언장과 검인 조서를 토대로 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한 가지를 또 유의하시면 좋은 것이 예를 들어 공정증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부동문자처럼 샘플처럼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필증서 유언에는 그래 모든 걸 내가 글씨로 써야지 연어류를 써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속재산에만 생각을 하시지 유언 집행자 지정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언 집행자를 예를 들어
내가 주로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두거나 제3자로 지정을 해두는 것이 추후의 절차 진행에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필 유언장으로 검인 절차를 통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조서도 잘 받았는데 막상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유언 집행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등기소에서 말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유언 집행자를 자필 유언장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볼게요. 우리 망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상속인이 A, B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A가 주로 부동산을 받는 것으로 자필 유언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검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는구나. 검인 절차를 거쳤더니 B가 의의가 없대요. 그래서 유언장도 있고 검인조서도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하러 갔더니 유언 집행자는 A, B 둘 다이다. 상속인 둘 다이어서 B의 서류가 또 필요하다. 여기서 또 다른 관문인 거죠. B가 인감증명서 등 자료를 협조하면 그대로 또 무사히 등기가 되는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언 집행자를 당초부터 지정할 경우 우리가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서 보다 수월하게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필 유언이 아무래도 이제 주변인 또는 뭐 상속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서 작성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